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아주 깊게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4-2025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죠. 토트넘 호스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게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매치업이 성사됐어요. 그렇죠. 두 팀 다 리그 성적 보면 솔직히 좀 아쉽잖아요. 토트넘 17위, 맨유 16위. 네, 기대는 훨씬 못 미쳤죠. 그런데 유로파리그에서는 또 다른 팀이 된 것처럼 결승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승전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어떤 명운,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건 단판 승부죠. 특히나 또 토트넘 주장 손흥민 선수한테는 이게 커리어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기회고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들, 또 유튜브 분석 영상들 이런 자료들을 쫙 모아서 오늘 이 경기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두 팀의 현재 상황,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그 성적은 좀 실망스럽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특히 토트넘은 최근 맨유전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 자료 보니까 최근 6경기에서 맨유 상대로 진 적이 없더라고요. 4승 2무. 맞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 3번 만나는데 이걸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맨유한테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죠. 심리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맨유를 보면 흔히 말하는 우승 DNA, 유관력이라고도 하죠.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바로 지난 시즌 FA컵 우승했고 그 전 시즌에는 리그컵도 우승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 경험이라는 게 특히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 보면 결승전 경험이야 워낙 풍부하니까 이런 베테랑들의 존재가 큰 경기에서는 확실히 힘이 되거든요. 토트넘이 2008년 리그컵 이후로는 우승이 없다는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 경험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긴 하겠네요. 네, 17년이죠 벌써. 그 점은 분명히 메뉴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분석에서는 이번 시즌 너무 부진해서 그 DNA마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감독들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 리그에서는 좀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섹시한 실용주의다 이런 평가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 걸까요? 리그 때랑 뭐가 좀 달랐던 건지. 그러니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단계를 올라오면서부터 상대팀에 맞춰서 전술적인 변화를 좀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라인을 엄청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닭공 스타일. 근데 유로파리그에서는 좀 더 라인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압박 강도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실리적인 운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공격적인 틀은 또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인데 섹시하다 이런 표현이 붙은 것 같아요. 아하. 본인은 또 결승 결과랑 상관없이 자기는 광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승전 승률이 엄청 높던데요. 17번 중에 15번을 이겼다고. 네, 그 기록도 대단하죠. 큰 경기에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맨유의 아모린 감독 같은 경우는 스포르팅 시절부터 톱대회 운용 능력은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맨유 부임하고 나서는 리그 성적이 일단 너무 안 좋고 그 3-4-2-1 기반의 전술을 쓰는데 이게 좀 수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단조롭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선수들이 중요하겠죠.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손흥민 선수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컨디션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고 본인 스스로도 우승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죠. 감독도 공개적으로 소니에게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왼쪽 윙으로 뛸지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지 이야기는 좀 있지만 어디서 뛰든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비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건 그 메디슨이라든지 쿨루셉스키 같이 좀 중원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맞다. 그게 크네요. 네. 그래서 분석 자료들 보면 자연스럽게 측면 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흥민 선수 쪽으로요.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불안 요소가 있다면 로메로나 판더벤 같은 핵심 수비수들의 최근 폼이 좀 안 좋다는 거.
네. 특히 로메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적설도 좀 있고 해서 그런지 집중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메뉴 쪽 부상 상황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아, 메뉴는 정말 심각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또 공격수 지르크지 이런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특히 수비진에 문제가 많은데 달롯이라든지 더리 흐트, 요로 이런 선수들 출전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그럼 수비 라인 짜는 것부터가 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수비진 공백이 아마 아모린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호일룬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는 6골 2도움으로 괜찮았거든요. 아, 리그랑은 좀 달랐군요. 네, 근데 워낙 리그에서 기복이 심했어서 이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 과연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죠. 다만 믿을 구석은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 그렇죠. 브루노. 유로파 리그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선수의 존재감은 분명히 메뉴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양 팀 다 강점도 뚜렷하지만 약점이나 불안 요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 예측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용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경험 측면을 고려해서 메뉴가 아주 약간 근소하게 우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 팬심을 또? 네, 반면에 이천수 해설위원은 이게 제3국 중립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 그리고 감독 간의 어떤 상성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더라고요. 심지어 제3국에서는 한국 선수가 강하다. 이런 재미있는 예측까지 덧붙였어요. 하하, 가와또 흥미롭미노.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예측했다는 자료도 봤는데 사실 이런 예측들이야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렇죠. 결국엔 거의 백중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양 팀 다 약점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토트넘은 역시 중원 장악력 부재, 맨유는 수비 불안이랑 최전방 결정력 문제. 네. 그래서 결국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가느냐 그리고 의외로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게 승부를 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지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이 위기의 시즌을 어떻게든 트로피로 마무리하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맨유. 이야, 두 팀의 그 절실함이 그냥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그만큼 더 흥미진진한 명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염원하던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역시 맨유의 그 경험과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지 아,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도 솔직히 누가 이길 거다 이렇게 답을 내리기는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예측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기 결과 그 자체보다도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어떤 선수들의 투지가 빛나고 어떤 결정적인 플레이가 나올지 또 그 장면들이 우리 기억에 어떻게 남게 될지 이런 이야기들에 좀 더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그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승패를 넘어서서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의미 같은 거요. 네,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지 그 자체가 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